나 피곤하니까 방에서 잘 거야. 깨우지 마.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면서 부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여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 아니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함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오히려 남편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여자 립스틱 자국이 코트 어깨 쪽에 묻어있더라고요. 집에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두고 바깥에서 뭐라고 다니는지 저는 결국 남편의 핸드폰을 들춰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태껏 남편의 핸드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바깥에서 험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켜봤습니다. 하지만 안 걸던 비밀번호를 걸어놨더라고요. 몇 번 비밀번호를 풀어보려다가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던 찰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여자 자면 올라와. 술이나 한잔하자. 이름은 김 사장으로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 올라오라고 하는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맨 위층에 사는 집주인 여자밖에 더 있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두드리니 슬립 차림의 집주인 여자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며 묻더라고요. 여긴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오긴? 당신이 오라면서요. 내가요? 내 남편 만나죠? 당신이 방금 전 보낸 문자 증거까지 다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게 저기... 집주인 여자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맞아요. 저희 서로 호감 갖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호감을 갖고 만난다고요? 당황스러우실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저희 정말 진지한 관계예요.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 테니 정훈 씨랑 헤어져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뻔뻔하네요.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둘 사이를 방해하는 줄 알겠어요. 상간녀 소송하려면 하셔도 됩니다. 원하는 만큼 위자료 드릴게요. 그깟 위자료로 내 상처가 치유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쁜 년아,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제가 상간녀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그때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계단을 올라와서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웃기고 있네. 내 말이 맞잖아. 여자 있다는 말 맞았잖아. 그래, 거짓말한 건 미안해. 하지만 나 이 사람 보호하고 싶어. 당신이 알면 한바탕 할 것 같아서. 어떻게 나를 두고 집주인이랑 바람이 날 수가 있어? 미쳤어? 나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런다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일단 내려가자. 이웃 사람들 잠 깨겠다. 남편은 저를 제 앞에 집으로 데리고 왔고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주라. 내가 진짜 미안해. 나 평생 호강시켜준다며. 조만간 내 손에 물 묻히는 일 없게 해준다며.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우리가 한 약속 어떻게 할 건데? 지켜야지. 나를 위해서 평생 살겠다며. 여보, 내가 진짜 몹쓸 인간이야. 나도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나 그 여자 진심으로 사랑해. 그딴 여자 안 만난다며. 보는 눈이 있다며. 그때는 당신이 화낼까봐 그렇게 말한 거고. 나 그 여자 없으면 안 돼. 이 인간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차라리 날 때려. 화 풀릴 때까지 때리란 말이야. 남편에게 화풀이를 했지만 저의 분노는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한순간에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남편은 집주인 여자와 저 몰래 불륜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어쩐지 집주인 여자를 마주칠 때마다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아이 혼자 키우는 과부라고 들어서
왠지 모르게 불안했는데 역시나 제 남편을 건드렸더라고요. 좋디? 돈 많은 가부 만나서 좋았냐고. 미안해 여보. 그 여자가 사업자금 대준대? 그래서 넘어간 거야? 솔직히 나도 지긋지긋해. 항상 돌려막기식으로 인생 사는 거 불안하다고. 당신 호강 지켜준다는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한데 우리 둘이 이렇게 살다가는 둘 다 거짓골 못 면해. 언제까지 올세살이 할 거야. 당신도 그냥 나 잊고 더 좋은 남자 만나. 그 남자랑 새 출발하라고. 난 당신이 적어도 부정할 줄 알았어.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 줄 알았어. 이혼해달라고 빌 줄 몰랐어. 이게 진짜 당신 모습이야? 우리 서로를 위해서 이혼하는 게 맞아. 당신도 어차피 바람 피운 남자 못 보던 곳 살 거 아니야. 영혼 없이 살아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혼 못 해준다면? 뭐? 당신 뭔가 착각하나 본데 이혼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해달라고 말할 수 없어. 우리나라 법이 그래. 당신 따위한테 권한이 없다고. 여보 그러지마. 우리 그냥 좋게 끝내자. 어? 싫어.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꼴 나는 도저히 못 봐. 당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여자랑 희희낙낙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래. 절대 이혼 못 해줘. 그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내가 집을 나갈게.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짐을 싸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분명 그 여자의 집에 갔겠죠.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게 이웃 사람들에게 전부 퍼지는 바람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모릅니다. 저는 졸지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고 집주인의 갑질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방을 빼려고 하는 거 있죠. 계약 기간 넘은 거 알죠? 방 빼세요. 어차피 서로 마주보며 살기 곤란하잖아요. 못 뺀다면요? 월세 올릴 건데요. 그 월세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저한테 갑질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법적인 와이프는 저예요.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본처에게 도발을 하네. 닥치고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은 그렇게 강하게 해도 저는 속으로 너무 불안했습니다. 막상 이사할 돈도 없었고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이혼 소송을 할 돈도 없었거든요. 너무 막막하고 외로워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전화해서 약 올리더라고요. 방 빼라. 그 사람이 당신 불편해하니까. 그럼 돈 줘. 방 뺄 돈 달라고. 어차피 이제 부부도 아닌데 내가 왜? 돈 내놔 이 자식아. 내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당신 친정이 가면 되잖아.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시던지. 미우면 이혼해주던가. 한때는 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적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잔혹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유도자도 하지 못한 채로 방을 빼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에게 기적이 일어난 건 제가 방을 빼야 할 날이 다가와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짐을 빼고 있으니 한 노신사가 저에게 다가와 묻더라고요. 뭐 하시는 겁니까? 방 빼고 있습니다. 이사 중이에요. 도와드립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누구세요?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주인이요? 주인은 따로 있던데? 제 또래 여자 아닌가요? 아, 그 애는 제 딸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신 일을 해주고 있죠.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제가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개선아인데요. 내가 아는 개씨 중에 내 은인이 있죠. 개범석이라고? 제 아버지 이름인데요? 혹시 땡땡동에 살던 개범석? 네, 맞아요. 어쩐지 닮았다 했는데 범석이 딸이었군요.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많이 신세를 졌죠.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잘 지내고 계시죠?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아니 왜요? 교통사고로요.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요. 아휴, 그런 일이. 그분은 눈시울을 붉히며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던 녹차를 타서 그분께 드렸고 저희는 자연스레 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십니까? 응?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 남편이랑 어르신 따님이랑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저더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정말 제 딸아이가 그럼 몹쓸 짓을 했단 겁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웃긴 해요. 어르신 딸이 제 남편이랑 바람난 상간녀인데 근데 이혼 소송도 상간녀 소송도 못했어요. 소송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저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애비 입장에서 딸 자식 잘못 키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집을 나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사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저쪽에서 월세를 너무 높여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죠 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 남의 남편 뺏어놓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도 뺏었다고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집이 아니니까 뭐 뺏은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이 너무 믿기지 않아서 그런데 더 자세히 말해주겠어요? 저는 어르신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말하며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내 딸이지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범석이 형 딸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같이 갑시다. 네? 혼내줘야죠. 어르신은 저를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상간녀가 아빠? 하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저의 얼굴을 보더니 콧방귀를 뀌는 거 있죠. 저희 남편도 맨발로 나와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은 대뜸 호통을 치셨어요.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난 너 같은 놈한테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아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에잉, 고얀 놈들. 어떻게 사람이라는 놈들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저 여자 말만 듣지 말고. 어쨌든 네가 지금 임자 있는 남자를 만난 건 사실이지? 그렇긴 한데 저 여자도 잘못 있어. 게다가 내 쫓기까지 해? 응?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기껏 일 맡아달라고 했더니 유부남이랑 불륜을 저질러. 전에도 애 낳고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주제.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그 얘기를 또 왜 꺼내? 사람 창피하게. 내가 실수했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잘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줘 아빠. 다 필요 없고 당장 짐 싸. 난 너 같은 애 딸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날 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짐 싸서 네 힘으로 이놈이랑 살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애도 있는데 어떻게 나가. 아빠 정말 왜 이래? 나 이래봬도 아빠 딸이야. 손주는 내가 볼 거니까 너랑 이놈이랑 둘이 나가라.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나 내쫓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봐주라. 불륜 저지르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얼른 짐 싸. 아버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이 사람 잘못 없어요. 저희 쫓아내면 갈 데 없단 말이에요. 아이고, 하필 불륜을 저질러도 이런 무능력하고 한심한 놈을 만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상간녀와 남편은
울면서 무릎을 꿇었지만 어르신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얼른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고 결국 둘을 내쫓았습니다. 잠옷만 입은 채로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을 참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께서 가치관이 올바르신 편이라 다행이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자식 편을 들기 마련이잖아요. 알고 보니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분을 잘 돌봐주셨나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없다며 미련이 남는다고 하셨죠.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살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셨죠. 몇 번을 거절했지만 기어코 저에게 보답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것 또한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결국 그 집에서 무상으로 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집주인 어르신이 아버지의 고향 동생인 게 보통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만하면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남편에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대뜸 미안하다며 다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다시 일상을 되찾은 저는 결국 용기 내어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금슬금 증거를 모아놓은 보람이 있었어요. 승소한 저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상간녀와 전 남편이 둘이 찾아와서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는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위자료 드릴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언제는 위자료 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 하더니 죄송해요. 보다시피 저희 머물 곳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저더러 어쩌라고요. 아니 돈 없으면 입고 있는 옷 팔아서라도 마련해야죠. 그렇게 둘은 제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한참 하더니 돌아갔고 결국 위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건 뭐 제 할 바 아니죠. 그 후로 전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그쪽한테 미련이 없네요. 제발 가주실래요? 나 이대로는 못 가. 언제는 돈 많은 그 여자가 좋다더니 이제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네? 그 잘난 비즈니스 혼자 하면서 사세요. 나한테 질척거리지 말고. 망했어. 다 끝났다고. 우리 친정에 돈 꾼 거나 갚아. 이 사기꾼아. 차차 갚을 테니까 나 좀 곁에 두면 안 될까? 나가달라니까? 그 후로 남편은 몇 번 더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하지만 불륜을 저지른 전 남편을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돈 뺏어가는 남편이 없으니까 차곡차곡 모아지더라고요. 야근까지 하니 야근 수당도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어르신과 대화를 자주 했는데 가끔 저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돈을 꽤 모아서 저의 자가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돈을 잘 모을 수 있었어요.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앞으로 잘 살아. 그때 일은 잊어버리고. 덕분에 잘 살 것 같아요. 제 집에 제 차를 마련한 저는 그 후로도 쭉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아직까지 저는 혼자서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모으는 재미로 살아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신랑이 있어야 잘 산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혼자일 때가 저는 훨씬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혼자서 행복하게 잘 살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신다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네요.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